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이 2024년에 대해서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가 2024년 리플에 대한 SEC의 잘못된 소송이 마침내 종결될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리플 SEC 소송은 막을 내리지만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SEC의 집행 조치 위주의 규제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 조치를 계속하면서 관할권에 대한 욕심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최근에 SEC 관련 사이트에서 SEC가 암호화폐 증권이라는 자체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도 추정해 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은 리플에게는 소송 측면에서 일단락이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소송의 일단락이 얼마만큼의 규제 명확성을 가져올지는 현재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그 바통을 넘겨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전망은 법원은 SEC의 권한 남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며 SEC는 암호화폐 업계와의 주요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대법원에서의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망은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겠지만 최선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는 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발을 묶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의회도 이익 다툼의 눈치 보면서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고요. 현재 미국 양당이 거의 동일한 의석수를 보유하면서 하원과 상원의 파워가 각기 다른 만큼 이 실타래는 미국 대선 결과가 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2024년에 대한 리플의 법률 고문, 최고 법률 고문의 전망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는 리플의 소송이 물론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과거를 향해 가고 있다면 코인베이스 소송은 이제 막 시작일 텐데요. 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촉구 청원을 거부했다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SEC의 거부 이유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지금이 새로운 규칙 제정의 적기라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이고요. 또한 SEC는 규칙 제정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SEC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코인베이스가 요청해 왔었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요청을 뭉개다가 지난 5월에 코인베이스의 공식적인 청원을 통해서 마지못해 내민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는 규제 명확성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SEC에 대해서 이제 코인베이스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번 SEC가 제공한 답변, 즉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고 규칙 제정 우선순위에는 SEC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은 코인베이스 청원에 대해서 마지못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시작했던, 그러니까 SEC가 시작했던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에는 오히려 그 답변이 발목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CBDC에 대한 새로운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적으로 이오는 CBDC는 유형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나 소비자 교육 등 일련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CBDC는 경제 규모와 관련해서 약 5조 달러가 유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경제의 5조 달러를 차지할 CBDC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리플이 2024 컨센서스라는 큰 행사에서
XRP 레저를 통해서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현재 팔라우 CBDC 관련해서는 2단계 시험으로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가 솔라나나 타 알트코인의 강세 분위기에 비해서 그 결과가 뛰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뉴투데이가 3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XRP가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와 그리고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성장을 거듭하는 솔라나 기반 자산 그리고 기존 9세대 암호화폐에 비교해서 XRP가 크게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가 약식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불명확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아직까지 사용 사례와 성장 동의인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국경 간 거래를 위한 브릿징 통화로서 사용 사례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탈중앙화 공간에서의 XRP 이용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 대 데이터로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사실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3가지 이유는 오히려 그만큼 XRP가 잠재력이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블랙록이 어제도 미국 SEC와의 미팅을 가졌고 이번에는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 측 직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내년 초 승인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록 비트코인 ETF가 내년 초에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그리고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면이 지배적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